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인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안인들의 큰 축제인 만큼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합니다. 인천 시민 주부인데요. 인천 아시안게임 직접 경기장 가서 우리 아들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힘든 훈련 묵묵히 수행해온 우리 선수들 애써주길 바라고요. 그동안 애써주실 자원봉사자들 모두 힘내세요. 경기장에서 아름답고 또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가 금메달 따길 바래요. 이번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45억 아시안들이 함께하는 인천 아시안게임 화이팅! 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내일 그 막이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처럼 이번 아시안게임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아시아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1야당은 합의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0405님께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다음 당권을 넘길 때까지 문희생으로 이름을 바꾸고 문희생 이름을 문희생으로 바꾸어 한번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9875번님 여당의 발목 잡히지 않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일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초청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이 이제 내일 개막하네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이 내일 오후 6시부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그 개회식을 시작으로 그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데요. 네. 그 개회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이 준비했고요.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그 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네. 그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김수현, 가수 싸이 등이 출연합니다. 네. 개회식 하이라이트인 성화 봉송자로는 프로야구 삼성 이승엽, 골프 박인비 등 그 한국 대표 스포츠 스타들이 총 출동하는데요. 네. 그 성화 점화 방식과 그 최종 점화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데 네. 조직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있고 그 중국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아시아 화합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기뜸했습니다. 누굴까요? 아직 비밀이군요. 네.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볼만하겠네요, 내일 개회식.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우리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종합 2위죠? 네, 맞습니다. 그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에는 그 북한을 포함해서 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45개 회원국 모두 출전하는데요. 선수 15,000여 명이 참가해서 36개 종목에서 총 439개의 금메달을 걸고 장을 겨룹니다. 한국은 금메달 90개 이상과 그 5회 연속 종합 2위가 목표인데요. 대회 첫 금메달은 20일 오전 8시 50분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으로 김장미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아주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 1위에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리서치 전문회사 PMI가 그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그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리듬체조 손현재 선수가 25.4%로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세계 랭킹 5위인 손현재 선수는 그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개인 종합 동메달을 땄는데요. 그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 종합 금메달을 노립니다. 다음 달 1일 개인 예선 및 팀 경기에 나서고요. 2일에는 개인 종합 결선에 나섭니다. 기대감 높은 선수 2위에는 수영 박태원 선수가 올랐고요. 박태원 선수. 네, 네. 체조 양학선과 사격 진정호 선수가 3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구기 종목에는 그 야구가 29%로 1위에 올랐고요. 축구와 배드민턴, 핸드볼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안게임 한국 남녀 축구 대표팀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안게임 동반 금메달 사냥에 나선 한국 남녀 축구대표팀이 나란히 2연승을 거뒀는데요. 그 남자 축구대표팀은 어제 안산에서 열린 그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그 전반 11분 김승대의 결승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전에 그 다쳤던 윤일록 선수가 그 오른쪽 무릎 내측 인대가 50에서 60% 파열돼서 그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 김신욱 선수 역시 종아리 타박상으로 그 21일 라오스 3차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2연승을 거둔 한국은 16강행을 조기 확정지었지만 그 공격진 운영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여자 축구 대표팀은 어제 인도를 10대0으로 대파하고 그 2연승을 거두면서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10대0. 네. 네. 자, 야구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오늘 LG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 치르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네, 맞습니다. 그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6시부터 예.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LG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 대표팀의 유일한 아마추어인 홍성모 선수가 일단 선발 투수로 나와서 2이닝 2실점을 했습니다. 그 오늘은 투수들이 2이닝씩 나눠 던질 계획인데요. 그 대표팀은 3, 4, 5번으로 그 나성범, 박병호, 강정호 선수가 출격했는데 네. 대표팀은 0대3으로 뒤지다가 3회 말에 나성범 선수의 말로 홈런으로 그 4대3으로 역전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곧 18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도심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화로가 현재 외곽 쪽으로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 합정역에서 동교동 삼거리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신촌로가 아현교차로에서 웨딩타운, 이대역에서 창천 삼거리 쪽으로 막히고요. 반대쪽 웨딩타운에서 아현교차로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성산로는 독립문고가에서부터 연대 앞 삼거리까지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강남대로가 양재 시민의 숲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노년로가 학동역에서 도곡일동 주민센터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반대쪽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에서 압구정역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동로가 강남구청 사거리에서 노년역까지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한강공원 일대를 걷는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해질녘서 동틀대까지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인데요.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특별한 행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전화의 하상훈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이제 열리는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 이거 어떤 대회입니까? 네.
저희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좀 자기의 삶이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이제 어둠 속을 같이 걷다 보면 예. 아침에는 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밤새도록 우리가 걸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 그런 어떤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밤을 새워서 걷는 거로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네. 자기의 능력에 맞게 5km, 10km, 37km 이렇게 예. 같이 걷습니다. 37km를 걸으면은 해가 뜨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네. 저녁 때 걸어서 예.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걷게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걸으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행사 전체를 통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명적 풍조가 요즘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범국민 생명전쟁 캠페인이라고 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아무나 참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누구나 그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누구든지 가고 한번 저 밤길에 네. 꼬박 세고 좀 걸어보고 네. 싶다라고 하면 그냥 네. 한강공원으로 가면 됩니까? 네. 지금 한강공원도 하도 넓으니까요. 예. 여의도 한강공원의 계절광장입니다. 여의나루역 인근에 있고요. 예. 내일 저녁 6시 30분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예. 좀 그 전에 오셔서 네. 이제 현장 접수를 하시게 되면 네. 누구나 같이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이제 생명 존중을 하기 위한 네. 또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행사라고 오셨는데 뭐 자살을 뭐 꼭 생각해 보거나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 네, 함께 그렇습니다. 예. 밤길을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회가 언제부터 예. 시작하셨나요? 이 대회가 지난 9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됐군요. 2006년부터 예. 시작해서 올해로 9번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6개 도시에서 올해는 개최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부산, 광주, 수원은 이미 지난 12, 13일 날 대회를 마쳤습니다. 아, 이미 했고. 네, 그리고 서울이 19일 날, 네, 내일 밤, 대구와 내일 저녁. 또 대전이 이제 20일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행사를 참석을 하는군요. 예. 그런데 매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나요? 처음에는 좀 한 3,000명 정도로 시작했다가 예. 서울대만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약 3만 명가량이 참석해서 네. 사실 이 행사가 그냥 단순한 걷기 대회라기보다는 예. 이제 아주 생명 존중, 자살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사로 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아주 행사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군요. 예, 하여튼 내일 밤중에 오밤중에 네. 한강공원을 걸어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하죠. OECD 그래요? 국가에서 1등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거 갖고 1등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1등해서는 안 되는데 예.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2012년 한 해 동안만 14,160명이 자살을 했고요. 네.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28.1명, 네. 하루에 39명이나 자살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좌우지간 또 자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 생명의 전화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요? 네. 혹시나 좀 자살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내 형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전화하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어느 예. 시민들의 어떤 친구처럼 저희 생명의 전화가 있기 때문에 예.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하셔도 다 친절하게 상담원들이 잘 전화를 받아주고 있고요. 네.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이제 365일 전화를 받기 때문에 네.
연간 전국적으로 약 10만 건의 전화를 받습니다. 10만 건이나 1년에 네. 전화를 받으세요? 네. 가정 문제, 대인관계 문제, 또 청소년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전화가 오고 있고요. 꼭 자살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네. 심리적인 고통이 있으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네. 전화를 하시면 되겠네요. 전화번호는 몇 번인데요? 네. 전화가 전국 공통 상담 전화번호로 1588-9191 9191.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1588-9191 네. 전화번호로 누르시면 네. 가까운 지역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1588-9191. 네, 맞습니다. 네, 1588-9191.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나서 정말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됐다든가 네. 또 뭔가 이게 변화를 갖게 됐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네. 자기가 이제 생애 위기 속에 있다가 이 예. 생명의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네. 새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생명의 전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예. 예. 그런 상담을 하셨던 분이 오히려 자원봉사자로 나오셔서 네. 일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이 계신다고요? 네, 예, 아주 예. 감동적인 이야기로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관심 있으신 분들, 네, 특별히 하실 일 없으신 분들 한강공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한국생명의 전화의 하상훈 원장이었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수다에 전화를 꺼내셔서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4425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야당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국민들의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1910님께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5선이라는 연륜이 있으시고 지금껏 스캔들 없이 잘해오셔서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쉬씨,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유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한전부지.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한전부지가 현대차 그룹에 낙찰이 됐네요. 예. 예. 근데 돈 굉장히 많이 써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한국전력의 그 삼성동 부지를 그 현대차 그룹이 가져갔는데요. 네. 이 가격이 감정가인 3조 그 3,346억 원보다 그 3배 이상 높은 그 10조 5,500억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 현대차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으로 컨소시엄을 꾸려가지고 이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네. 이렇게 높게 써낸 이유에 대해서는 그 투자보다는 그 실수요 개념이 크고 또 그만큼 이 한전 부지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번 입찰에는 그 13곳이 참여했지만 그 현대차와 삼성을 제외한 응찰자 11곳은 그 보증금을 안 냈거나 예정 가격보다 낮게 써서 그 무효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전부지 낙찰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먼저 강남에서 그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노른자위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네. 규모가 무려 그 79,342제곱미터, 약 24,000평에 이르고 네. 또 그 주변에 그 테헤란로가 인접해 있어서 그 입지 조건이 다른 것보다 그 우월하다는 게 그 업계의 의견이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감정가 3조 3천여억 원도 그 역대 최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슈가 된 거는 그 바로 재계 1, 2위인 그 삼성과 그 현대차의 그 대결로 좁혀지면서 네. 예, 여기에 이제 이 기업들의 자존심이 걸리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삼성이 얼마 써냈는지 모르시죠? 뭐 삼성이 밝히진 않았는데 그 업계에서는 한 4조에서 5조, 약간 5조 약간 넘는 가격을 뭐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뭐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현대차하고 삼성이 이 땅에 그렇게 눈독을 들였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다는 겁니까? 예, 삼성은 사실 그 짜냈을 때 구체적으로 뭘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었고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네. 이제 대면은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알려진 바로는 그 삼성의 그 주력 사업인 정보통신, 그리고 뭐 상업 문화시설을 결합해서 그 이용하겠다고 했었고요. 반면 그 현대차는 처음부터 그 굉장히 구체적인 그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 그 현대차 사옥이 양재동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이 사옥이 적은 것에 대해서 이 정몽구 회장께서 항상 그 수건 사업으로 이 제대로 된 사옥을 짓고 싶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가 그 30여 개 계열사를 통합해가지고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본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테마파크나 컨벤션 센터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그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라는 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판 아우토슈타트? 예, 이 아우토슈타트라는 거는요. 그 독일이 그 자동차로 약간 유명한 그 국가인데요. 그 대표 자동차 회사인 그 폴크스바겐 그룹의 본사를 말하는 건데 그 이곳에는 박물관, 뭐 브랜드 전시관, 뭐 등등이 이렇게 연계해 있어가지고 그 복합 뭐 시설로 활용이 되면서 그 연간 250만 명이 찾는 그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죠. 한전은 이 금싸라기 땅을 왜 팔게 됐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 한전 빚 때문인데요. 그 빚이 무려 95조 원으로 예, 그 연간 이자만 2조 3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부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한전이 그 11월에 그 본사를 나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를 팔아야 되는 것인데요. 한전도 이날 이 입찰 결과가 끝나고 그 부채 감축 계획에 입각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원래 그 나주로 옮긴 다음에 1년 이내에 처분하려고 했는데 그 부채 감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매각 시점을 앞당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그 10조 넘게 팔리면서 그
그 한전은 그 내년 부채 비율을 20%포인트 정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은 이제 웃는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한전 주가도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예. 근데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떨어졌다고 그러는군요. 예, 맞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국제 문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시안N의 이상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안 게임이 이제 내일부터 열려요. 네. 아시아 시선이 우리나라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아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여러 가지 아시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네. 자, 그런데 요즘 먼저 이 한일 관계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한일 관계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금년 초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아주 쌀쌀하게 서로 마주보고 그렇죠? 그랬는데요. 네, 그랬죠. 아주 이 급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게 이 이른바 해빙 무드로 지금 조성되는 해빙 무드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올 안에 한일 정상회담까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11월 달에 북경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사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내일 한국에 모리 총리가 방문을 하거든요. 아, 예. 예,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참여할 예정인데 이분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오는 김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아베 수상의 메시지를 전달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유엔에서도 외무장관들 회담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말도 있죠? 예, 이달 말에 유엔에서 윤병세 장관하고 일본의 외무장관이 만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한일 관계를 좀 풀어주세요. 빨리 이거는 그동안에 일본하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 꼬이기 시작한 이게 벌써 한 3년 이상 끌고 있는데 이 한일 관계는 이번에 이 모리 전 총리가 내일 이제 방문하면서 그리고 월말에 유엔에서 윤병세 장관과 일본 외무부 장관 이 만나면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동북아 정세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본이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어요? 일단 그동안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급속도로 또 이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달 말에 유엔에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데 이때 이 일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편을 들어서 러시아 제재하는데 앞장설 것 같습니다. 이미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이제 일부 러시아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비행기 추락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단체하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잡혀있던 푸틴하고 아베하고 정상회담이 잡혔었는데 이것도 아마 연기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번에 일본이 친서방 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아무래도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금융하고 에너지 분야에는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하고 일본 다른 매체들도 따라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참 국제 관계라는 게 변화무쌍하군요. 일본은 이제 러시아와 그동안에 사이를 좋게 지내왔는데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자, 그 한일 관계 모처럼 반절될 기미가 보인다. 네. 네. 또 반전이 돼서 한일 관계가 잘 풀려야지 다른 경제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 이 한국에 꼬여 있는 이 문제들이 상당히 그 일본하고 관계로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일본이 더 나아가서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 최근에요. 예. 그 일본의 자민당하고 연립 그 여당인 공명당 있습니다. 예. 이 간부들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데 예. 그 중국의 그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하고 이 사람들하고 만날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그 계속 그 교류가 있어 왔는데 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9년부터 중단되어 왔어요. 네. 이게 그 저 일중 여당 교류 협의회라고 그랬는데 그게 요번에 다시 이제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북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아베가 정상회담을 또 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에 저 유흥수 대사가 일본 대사로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유흥수 대사 초청 행사에 일본의 정계 인사들이 아주 대거 참석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뭐 그 내일 한국에 오는 모리 총리도 참석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연립여당인 그 공명당의 그 대표 그리고 자민당의 총무회장 등 한 20명 이상 넘게 왔다 그럽니다. 네. 그 이용수 장관이 그 처음에 갈 때는 올드맨이라고 해서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역시 옛날에 그렇게 그 다져놓은 것들이 아마 지금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서 계속 관여를 해왔다고 그러더군요. 국회의원 할 때도. 한일 의원연맹에도 관여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유흥수 의원 그랬다고 하는데 뭐 좋은 징조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참 요새 여러 가지 참 정치권은 좀 짜증나는 소식들이 많은데 터키 소식 전해 주실까요? 이 터키는 뭐 그 다 아다시피 오스만 제국 그걸 통해서 세계를 제패한 적도 있는데 터키가 근데 불행하게도 1차 대전에서 그 패전 국가입니다. 네. 지난 3월 달에 지금 그 에르도안 총리가 그 지난달 열린 8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그 터키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은 일부 있었지만 그 터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 터키 공화국을 건립한 케말 파샤. 우리 변호사님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 케말 파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짚고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케말 파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터키 사람들은 케말 파샤라고 안 그러고 아타튀르크랍니다. 아타는 그 터키 말로 아버지. 그러니까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하고 비슷하네요. 아버지 아타. 우리나라 아타 여주가 그 어머니와 비슷할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터키가 건국 100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오스만 터키의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터키는 상당히 행운이 있는 나라라고 저는 보입니다. 오스만 터키 대단한 나라였죠. 예. 근데 요즘은 좀 터키 좀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행운이 많다고요. 네. 바로 이제 그 케말 파샤로 올라가면 그 1922년 그러니까 벌써 9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꼭 이맘때라고 합니다. 가을. 이 가을에. 이 사카리아라는 전선에서 이제 그 당시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 승전을 하고 앙카라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말 파샤가. 근데 그 당시는 뭐 지금도 앙카라 그렇지만 그 척박한 구릉지대였습니다. 지금 물론 건물도 들어서고 행정수도지만. 근데 그 사카리아 전투가 바로 케말에게는 아주 행운의 전환점이었던 거죠. 뭐냐면 여기서 연합국한테 분할 점령당한 이 터키를 터키의 그 아나톨리아 반도 바로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를 여기 점령군을 몰아내고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을 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앙카라에는
케말 파샤를 중심으로 그 당시 엘리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저녁 때 이제 같이 뭐 라크라고 이제 이 사람들 술은 안 마시니까요. 네. 라크를 마시면서 이제 그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임시정부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하루는 이 케말 파샤가 이런 얘기를 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더라. 너는 신학교를 나와서 종견이 되라. 근데 아버지는 반대하셨다. 너는 종견이 될 것이 아니라 현대식 교육을 받는 그 명문 학교가 있다. 거기가 쉔시 에펜디인데 넌 거길 가라. 네. 처음에 그래서 어머니 말을 따라서 마을 학교 다니다가 아버지가 그 추천을 그 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이슬람 사상을 지닌 보수층하고 또 그 19세기에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그 서구 그 자유 사상 이것이 이미 터키에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그 당시에도 진보 보수의 갈등이 있었나요? 이미 그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그 보수 세력과 그 다음에 서구 문명, 서구 문화를 갖다 받아들이는 진보 세력의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온갖 그 트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한 게 케말 파샤죠. 그러니까 케말 파샤의 논리와 이 사람의 전투에서 승리, 애국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의 엘리트들이 누구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파샤는 선택된 자라는 뜻인데 나중에 그 무스타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무스타카 케말로 바뀌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타튀르크가 됐는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이 사람이 과학하고 수학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수학을 그렇게 잘했다래요. 수학을 잘했다고요? 예. 네. 그 선생님이 앞서가니까 선생님이 이 케말 파샤만 보면 얘만 보면 겁을 먹을 정도로. 근데 그 선생님의 영향도 컸고요. 또 하나 그때로부터 3년 전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학교를 다닌 이후 1919년 우리나라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해 그의 겨울에 이 케말 파샤에게 그 영감을 준 애국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무 케말이라는 사람의 이 행시가 불현듯 이 케말 파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그럼 무슨 시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적들은 조국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어두운 운명에서 조국을 위해 일어설 자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주 비장한 시네요. 이 두 마디가 터키의 이 지식인과 민중들을 그 가슴을 울렸던 겁니다. 그러고 23년 10월 달에 드디어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전에 술탄, 황제죠. 황제제를 폐지하고 그러고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나이 42살. 이 사람은 뛰어난 전투의 지휘관이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계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는 참 정말 터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거는요. 터키는 지금도 세속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 원리주의, 그래서 뭐 탈레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98% 이상이 이슬람교 믿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이 세속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터키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시리아에서 벌어진 이슬람 국가 I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해서 자행되는 이런 무자비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막 예방되고 지금도 터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100년 전 케말 파샤의 정신, 통합과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터키에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가보죠. 아마 제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교수님들이 인설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아마 터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한 2번 갔는데 정말 변호사님 꼭 다녀오십시오. 이스탄불인가요? 이스탄불, 앙카라로 가셨다가 이제 이스탄불로 오셔도 되고요. 뭐 온갖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문화재인데 이 터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든 건데 터키 사람들은 그거를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그냥
그 잘 그대로 있는 원형 그대로 우리가 보존한 것. 이거 우리는 만들 만한 역량은 안 됐다. 네. 그저 우리는 이걸 하나도 부수지 않고 그대로 간직했다. 네. 결국 이게 우리 것이 되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 터키에서 터키도 좀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 다 아시아 국가들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어떤지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국하고 터키는 특히 그 터키에서는 지금 한국에 한 500명 정도의 이 학생, 교수,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터키에도 뭐 그 이상의 이제 그 기업들이 나가 있고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한 9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상은 멀지만 네. 터키에서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도시가 50개가 넘습니다. 예, 북아프리카까지. 네. 터키하고 한국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터키하고 우리하고는 그 6.25 참전국가고 형제 나라라고 그러고 그 또 문화도 역사도 공유할 것이 많아서 터키하고 한국하고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무궁무진하다고 좀 보고 우리나라의 관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6.25때 참전했던 국가고 6.25 참전국가하고 한 500명 이상 그 죽고 그랬죠. 그렇군요. 아시아 지역에 관해서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조금 소홀히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제 문제 하면 뭐 미주 아니면 무슨 뭐 큰 나라 이렇게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아시아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방면에 걸친 아시아에 관한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터키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참여를 했겠죠? 터키는 이번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터키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예, 터키는 그 유럽 연합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인구 많아서 그 유럽에는 그 다수결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반은 아시아에 걸쳐 있고 조금 더 좀 더 많은 쪽은 그 유럽으로 가 있는데 터키는 사실은 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가. 아시아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번 대회에는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시아N 잡지를 계속 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잡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네요. 예, 매월 월간지도 내고 또 아시아N 그 사이트에 치시면 아시아 각국의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런 뉴스들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N의 이상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0405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신동해, 작가 김영희,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